간 기능 분석 보고서 해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하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건강 체크들은 사장님들이 좀 꼼꼼하게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간은 하는 일이 뭐죠? 간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게 해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해요. 왜 침묵의 장기냐고 하면 얘가 70에서 80% 손상되지 않으면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묵묵히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장렬히 전사를 하죠.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이게 간의 역할이에요. 간은 우리 사람마다 사이즈가 틀린 거 아시죠? 간은 크기가 다 틀립니다. 간 큰 남자라고도 하고요. 그죠? 간이 손에서 만져지는 분도 있어요. 간이 크신 분들. 그리고 집안 내력이 간이 잘 타고나시는 분들은 술을 정말 잘 드시죠. 나는 숙취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간이 잘 타고나신 거예요. 금방 해독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몸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체구가 크시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등발이 있는 분들은 장기들은 전부 다 좀 크게 타고나요. 그죠? 골격도 크지만은 장기도 크게 타고나요. 근데 내가 몸이 왜소하고 작으면 장기는 어때요?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죠. 왜? 그 좁은 공간 안에 장기가 요미조미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 크다 또는 장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가족력이라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집안의 내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집안은 장군 집안입니다라고 하죠. 장군. 문과가 아니고 무과.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은 장기 자체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크게 타고나기 때문에 장기들이 건강하다. 근데 우리 집안은 전부 다 보면 체형이 좀 작고 아담한 사이즈다 하면 어때요? 장기들은 전부 다 작게 타고나겠죠. 작게 타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장기의 역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식습관이 좋으시면 이 집안은 간이 약한데 왜 이렇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식습관이 좋아서 또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이 좋으면 그 약하게 타고난 장기도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하다 보면은 그분의 식습관, 야채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고 생활 습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물도 잘 마시고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형 인간처럼 활동량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생활 습관이 좋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장기가 작게 타고나도 어때요? 장기는 어때요? 건강하죠. 근데 대부분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좋을 수 없는 게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뭘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자, 체구가 작고 이렇게 왜소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제 친구도 키도 작고 다 작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우리 잘 보시면 작고 앞에 책상에 맨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해요. 아닌 애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리고 뒤쪽으로 키가 크고 뭐 이런 애들이 공부에 좀 관심이 없는 애들이 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고 그러니까 체구가 작고 이런 분들은 좀 완벽한 성격이다. 그래서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경향이 좀 있다. 그러면 어때요? 몸은 내가 아무리 생활 습관이 좋고 생활 습관이 좋아도 내가 그 어떤 환경, 즉 뭐냐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몸이 장기가 아파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만나면 몸이 다 틀리다. 그래서 오만 가지라고도 하는 게 오만 가지 병이 만들어지는 게 있고 오만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피곤하다 하면 뭐래 간 때문이야죠. 그래서 요즘에 간 때문이 하면서 뭐 우루사라든가 이런 건강식품들이 아니고 이제 그런 비슷한 약들이 나오는데 그걸 많이 먹는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간이 해야 될 역할을 약이 대신하겠죠. 그러면 점점점 기능들이 떨어져서 되신 대로 안 먹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주의예요. 무조건 약을 먹지 말라는 주의는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약을 드셔야 돼요. 대신에
그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건강식품은 대안이 뭐예요? 비타민C나 칼슘의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죠. 예방이라는 말로 붙여서 대안이, 이제 예방이란 말로 붙여서 건강식품이 나오는데, 시중에 있는 건강식품하고 인큐텐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방도 되지만 대안도 같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제품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방도 되지만 치료에 가깝게 가능한 식품인 것은 인큐텐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타민C를 먹고 치료가 된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오메가3를 먹고 치료가 된다 이런 말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칼슘 먹고 치료가 된다. 포스파티딜셀린 뇌에 좋은 영양제 비싸요. 치매에 좋은 영양제라면서 그 제품을 먹고 내가 좋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또 많이 먹고 있는 제품들이 오메가나 그러니까 혈액 관련 쪽과 혈관 관련 쪽과 그리고 뇌 관련 쪽의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제품들은 예방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방과 대안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유일한 제품은 인큐텐의 닥터큐민 오리진 그리고 우리 인큐텐에서 놓은 제품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라고 해요? 약을 끊으라고 해요? 아니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풀이 들어가냐면 약을 드시면서 우리 제품을 같이 병행해서 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혈액이 좋아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데이터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약을 줄이는 거죠. 우리가 약을 끊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의료행위잖아요. 불법이에요. 근데 의사가 피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약을 줄이는 거는 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약을 드시면서 우리 제품을 같이 병행했을 때 의사가 수치가 좋아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약을 줄여주는데 우리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은 뭐 책에 보면은 뭐 심혈관에 좋고 뭐 간에도 좋고 다 좋다고 하니까 그거는 커큐민이잖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안 먹으면서 이 제품으로 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대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약을 드시면서 이 제품을 드시되 점점 좋아지면 어떻게 의사가 약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지. 대안을 쓰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약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전달하다 보면 또 오해로 할 수 있어요. 약으로 인지를 시킬 정도로 효과가 있으니까 약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약은 본인이 끊고 우리 제품만 먹고 효과가 안 논다고 하면 그분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때는 항상 약을 드시면서 어떻게 우리 제품을 병행하다 보면 의사가 좋아지면은 약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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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다 보면 우리 제품이 계속 드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좋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약의 의사가 끊어줘야죠.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간에서는 우리가 역할이 뭐랬죠? 아까 해독력을 하고 해독하고 침묵의 장기예요. 그리고 간이 어느 쪽에 붙어 있냐면 오른쪽 아래에 붙어 있죠. 요렇게 갈비뼈 아래에. 그래서 어떤 분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통증이 느껴진다면, 간에 좀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간에서는 뭘 만들어내요? 담즙을 만들어내죠. 담즙이 하는 일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 소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십이지장 쪽으로 흘러보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같이 분해시켜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담도에 돌이 있다든가 담낭에 이제 염증이 있다든가 이런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건강 체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되고요. 자, 우선은 건강 체크에서 여기 보면은 단백질 대사 기능 해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은 저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고기 좋아하세요? 물어봐요. 이런 분들은 고기를 그렇게 좋아 안 해요. 단백질 대사 기능에서 빨간불이 딱 들어왔다면 고기를 즐겨 먹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질문으로. 고기를 잘 즐겨 먹지 않으시는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고기 안 드세요? 아니, 고기를 안 먹죠? 이렇게 물어보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죠? 하면, 아닌데, 나 고기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생선이 아니라 우리가 뭐, 담배,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겨 먹는 그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 돼지고기 나는 술안주로 내 하루에 한 번씩 먹는다 하는 분들은 소화력이 금방 떨어져요. 왜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 여기 중요하죠. 이게 점쟁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죠? 소비자들이 신기하죠. 어떻게? 에너지 생산 기능에서 요 수치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700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에너지가 70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900대인 분들은 에너지가 9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700인 분들은 에너지가 적죠. 적은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나서는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거 싫어해요.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분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900대인 분들은 어떻게 써요? 집에 있으면 병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무조건 사람 만나고 막 다니셔야 돼요. 그 에너지를 다 안 쓰면 어때요? 우울증 오죠. 그러면 나는 집에 있는데 나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하는 분한테 900대 에너지예요.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는 거는 집에 계셔도 가만히 안 있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맞대. 집에 있는 거는 좋아하되 집안에서 움직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에너지가 700대인 여성분하고 부부가 에너지가 900대인 남성분이 있다면 두 분은 어때요? 네, 싸우겠죠. 어떻게? 700대는 나는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900대인 남편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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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700이야. 아들이 700밖에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900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래? 너는 집안에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뭐하니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사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집안에만 있니? 그러면서 되게 뭐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가 작은 사람이 900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900대인 사람은 본인 혼자 나가고 700대인 분은 혼자 집에 있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싸워요. 왜? 이해가 안 돼요. 900대인 에너지가 많은 분은 700대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건강 체크할 때는 부부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강 체크할 때는 자녀당, 그러니까 20대 이상, 자녀들은 꼭 체크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900대가 누군지, 700대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럼 엄마는 700대고 아들도 700이면은 두 사람은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사이가 좋아요. 대신에 아빠는 사이가 안 좋다. 왜? 나는 에너지가 많아서 활동량이 많아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저렇게 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건강 체크를 통해서 그 집안의 성향들을 분석해주면 어떻게 아버지 보고는 아드님은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면 몸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치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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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독력은 요즘에 해독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200대로 떨어져 있으면 아주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고 최근에 봤던 분은 800까지 올라가 있는 분도 있어요. 900까지 올라가 있는 분도 진짜 한 30명, 40명 재면 한 명 정도 놓을까 하는 거예요. 해독력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 왜 그럴까요? 해독력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가장 쉽게 풀어서 하면 약을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우리물, 다리물, 즙, 한약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독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또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 많이 드시면 해독력이 떨어져요. 해독력이 떨어지면 제가 질문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라고 해요.
그럼 맞대요. 해독력이 떨어지니까 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간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해독력 떨어지면 뭐란다? 좀 쉬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독력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해독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안 피곤하다. 어, 이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제품은 간에 바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담즙 분비 기능은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겁니다. 간에서 만들죠. 그래서 이 담즙 분비 기능이 올라가 있으면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에 쌓일 수 있죠. 근데 왜 담즙 분비 기능에 콜레스테롤 이게 만들어질까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상처가 나죠. 그래서 빨리 호르몬도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온몸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분비가 됩니다. 어디서? 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방간. 지방간 함량은 간에 기름이 꼈다는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 실제로 병원에 가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요. 600대면은 실제로 병원에 가면 지방간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조금 조심하세요라고 얘기 들어요. 그러면은 0.5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병원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은 지방간이 낀다는 거는 앞으로 0.6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음식도 조심하지만 좀 쉬어주세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0.7 이상 되면 빨갛게 뜨죠. 그거는 병원에서도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도 얘기 들으셨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간은 수치로 보고도 바로 판독할 수 있다. 병원의 데이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검진 가면은 간 검사도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좀 쉬어줘야 되는데 좀 힘들다 하면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이 간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거는 한 달 뒤에 다시 체크해도요. 바로 좋아져요. 특히 지방간이 빨리 없어진다.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으로 한 달만 먹어도 아침 저녁입니다. 한 달만 먹어도 간 수치가 좋아진다. 그게 바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간은 처음에 지방간으로 시작하죠. 정상적인 간에서 지방, 간에 기름이 낍니다. 예, 피곤하고 지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기름 낀 그 간의 조직들이 섬유화,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간에 변이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험하거든요. 치료제도 없어요. 회복하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단계에 갔을 때 빨리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닥터큐민 오리진 X다. 너무 좋죠. 여러 개 안 먹어도 되고 간에 좋은 미크시슬은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이분이 간이 약하다 또는 지방간이 심하다면 닥터큐민 오리진에 간 쪽으로 B형 간염균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밀크시슬 같이 겸해서 먹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흡수율이 너무 좋아서 호전이 놉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간에 제품이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닥터큐민 오리진 하나로 먼저 조금씩 조금씩 증상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씩 추가 3 플러스 1 행사할 때 하나씩 추가로 들어가면서 제품 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사장님들이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사장님들도 제품을 먹는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소비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꺼번에 많은 제품을 먹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늘려간다. 근데 그렇게 늘려가는 사람하고 한꺼번에 제품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뭐냐면 소개가 안 나와요. 하나하나 늘려가면요. 소개가 어마어마하게 노는데 한꺼번에 제품이 들어가면 다음 소개가 아주 늦게 논다. 우리는 뭐 하는 사업이에요? 소개받는 일이잖아요. 멤버십을 늘려가는 일이죠. 그래서 멤버십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효과를 보게 하도록 닥터큐민 오리진을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하면 바로바로 효과를 보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부담 없는 금액의 제품을 많이 안 먹어도 이렇게나 효과가 좋아? 라고 해서 기대 심리, 기대가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자, 여기서 만약에 제품을 많이 먹었는데 효과가 이만큼 났어.
그러면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제품을 적게 먹었는데 효과가 이만큼 났어. 그러면 이만큼의 갭 있죠. 이걸 우리가 기대라고 하는 거죠. 가성비도 해당되지만 이 부분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돼요? 신뢰가 되고 와 이거는 기대는 너무 기대치가 낮았는데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깜짝 놀라는 거죠. 많이 먹었을 때 당연히 좋게 효과가 나는 거는 기대치도 그래서 소개가 나기가 이게 더 좋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쓸개. 우리가 쓸개 여기서는 제가 다른 건 안 보고요. 요거 빌리루빈을 봐요. 빌리루빈은 황달입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총 빌리루빈 여기에 두 개가 불이 들어오면 황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달기가 있다. 눈이 노랗다. 얼굴이 좀 노랗다. 손이 노랗다. 이렇게 되면 황달이 있는 것 같은데 간이 안 좋습니다라고. 간 기능이 약하다. 자, 간 기능이 약하다 이 말이고 간이 안 좋습니다라는 말은 안 좋다. 이 말. 둘 중에서 사장님들은 무조건 약하다는 말을 쓰셔야 돼요. 안 좋다는 말은 내가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이 뭐죠? 뭔가가 확정 짓는 이런 얘기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약하다. 약하다는 말로 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총 빌리루빈에 불이 들어왔다. 이쪽으로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황달기가 있네요. 간 기능이 좀 약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안 피곤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간에서 이렇게 담즙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돌이 쌓였죠. 결석이라죠. 우리 요즘에 돌 많이 쌓이죠. 왜 예전에는 많이 없는데 요즘 많이 생길까요? 젊은 사람도 돌이 많이 생겨요. 그거는 기름진 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라고 보시면 돼요. 튀김 종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담도에 돌이 잘 생겨요. 중국 분들이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담도에 돌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돌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급격한 운동을 해가.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을 하면 얘가 또 올라오거든요. 담낭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가 12지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12지장이에요. 위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12지장인데 12지장에서 담즙이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가 췌장이거든요. 인슐린이 내려와요. 그래서 12지장에서 어떻게 이 효소들이 음식과 만나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생겨? 담낭에 있는 이 돌석, 결석이 내려와서 요게 딱 멈추면 통증이 어마어마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많은 분들이 여기 제거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쓸개 없는 분들이 많죠. 근데 쓸개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소화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화력이 완전히 떨어진다. 그래서 돌이 많이 생겨서 쓸개를 어떻게 없앴다 하는 분들, 그래서 위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담즙이 내려와서 췌장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음식과 만나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돌을 어떻게 없애나? 기름 있잖아요. 기름을 분해하는 애는 누가 해요? 기름이 하죠. 우리 커큐민이 기름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돌이 녹는다. 제가 실제로 그 케이스가 있는 게 중국 분인데 담낭에 이제 돌이 결석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아저씨가 사고가 나서 수술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중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8월 달에 이 수술을 하고 가려고 병원에 갔더니 그동안에 8개월 동안에 저희 제품을 먹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왜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1월 달에는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있었는데 9월 달에, 8월 달에 가니까 아주 작은 게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사례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석이 있다라면은 닥터큐민 오리진을 잘 먹어서 우리 제품 자체가
또 소화를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커큐민이 담낭에 돌이 있는 분들한테는 못 먹게 하는 분도 있어요. 뭔가 더 담즙을 분비를 증식하는 게 커큐민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안 먹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거 소화 효소가 놓으니까 도움을 주니까 이 돌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커큐민을 드셔가지고 어떻게 효소를 좀 더 많이 분비시켜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즌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음, 돌이 있는데 저는 못 먹어요. 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먹지 말라고 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비오트리로 바꾸든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돌이 있다고 해서 커큐민을 안 먹으면, 안 먹어서도, 실제로 그 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돌을 계속 안고 가셔야 되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어차피 소화가 약하고 힘들다면은 그냥 하루에 한 포 정도 꾸준하게 그냥 위에도 좋고 그리고 치매에도 좋고 염증에도 좋고 면역에도 좋은데 그러면 드시는 게 안 낫겠나라고 왜냐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를 먹었는데 10개, 20개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는 게 낫죠. 한 개만 먹으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이 막 그러니까 뭐, 있다고 해서 막 우리가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위가 안 좋고, 또는 심혈관이 안 좋고, 또는 관절이 안 좋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치매가 걱정이 되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그냥 커큐민이 좋으니까 드셔요라고. 그리고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NMP 공법을 썼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좀 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커큐민, 시중에 있는 커큐민을 먹어서 그런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소비자 보고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품은 먹으면 좋다. 확실히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 중국 분이 그렇게 좋아진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요? 등에 붙어 있죠. 그래서 등에 붙어 있어요, 신장이. 근데 신장이 사이즈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사이즈가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신장의 무게가 틀려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잘 넘어져요. 다리도 잘 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신장에서는 요거 보시면 되겠죠? 유로비닐로겐이라는 이 지수는 뭐냐면 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빌리노겐이라는 게 우리가 혈액에 그 빨간 거 있죠? 적혈구. 붉은색 피가 수명을 다하며 이렇게 쪼개져요. 폭파가 되죠. 쪼개지면은 적혈구는 간으로 보내고 빨간색은 그리고 저기 뭐야 빌리노겐은 어디로 대장으로 보내는데 대장에서 다시 흡수가 되면서 신장으로 소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 갔을 때 이 유로빌리노겐 지수가 높으면 피곤하다. 그리고 어 힘들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수치가 올라가면 간 수치가 기능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걸러서 간으로 보내야 되니까 신장에서 그죠? 그래서 요렇게 뜨면은 수치로 좀 보고 간이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힘들다. 근데 간 기능이 다시 좋아졌다 하면 요게 수치가 어때요?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피를 걸러서 간으로 보내고 그걸 다시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로빌리노겐은 그리고 요산 지수는 뭐냐면 통풍이에요. 우리 혈액에 요산이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요? 너무 많으면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죠. 엄지발가락 쪽에 벌겋게 되면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 게 통풍입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여기에 빨간색이 뜨잖아요. 그러면 100% 병원에서 요산 통풍약을 먹고 있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통풍약을 먹고 있으면 여기가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대신에
본인은 약을 우리가 건강 체크하기 전에 꼭 뭐 물어봐요? 어떤 약을 먹는지 물어보죠. 어떤 약을 먹는지 물어봐야 되죠. 그걸 기록해 놓잖아요. 왜? 약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여기 데이터가 정상으로 논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의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뭐 먹어야 돼요?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닥터큐민 오리진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닥터큐민 오리진이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하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해주죠. 신장의 역할을 도움을 주는 게 닥터큐민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커큐민이 신장에도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혈중 요소 질소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분들은 소변에 냄새가 많아요. 소변에 질소, 냄새가 많다. 그래서 이 수치가 뜨면 신장 기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3개, 4개가 다 들어왔다. 그러면 신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 신장이 약하게 타고나셨네 하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저는 신장이 약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장에 불이 다 들어오면 신장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이렇게 부분 초록 색깔이 떴을 때는 어떻게 신장이 기능에는 지금 아직까지 문제는 없지만 조금씩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단백뇨 정도 이 수치는 괜찮다. 우리 몸의 단백뇨는 뭐죠? 신장에서 단백질이 걸러지지 않고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높으면 거품이 많다. 뭐다? 단백뇨가 높으면 거품이 많다. 그래서 단백뇨 수치를 보는데 이분은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단백뇨라고 해서 제가 간에서 단백질 대사 기능에 약해지면 단백뇨가 되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단백 대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는 문제가 없다. 여기 보면 수치가 4.0인데 4.4잖아요. 그죠?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거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요 수치가 5가 되고 6이 되면 병원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신장 기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신장 기능이 약하면 등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신장이 등에 붙어 있어서 요통이 올 수 있습니다. 요통, 허리 통증이 올 수 있고 옆구리에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근데 특히 우리 요즘에는 신장이 예민한 이유는 스트레스가 신장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신장 투숙실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신장이 투석한다. 그럼 뭐예요? 신장이 망가져서 피를 거른다는 뜻이죠. 근데 신장을 투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죠. 죽을 때까지 투석을 하셔야 돼요. 스톱이 안 돼요. 그래서 투석 전까지 데이터를 내는 거죠. 검사를 이게 그 피검사를 소변 검사 해가지고 계속 그거 신장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당뇨 환자들은 특히 신장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장의 수치가 자꾸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올라가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제품 닥터큐멘 오리진을 드시면 신장에 천천히 도움이 된다. 그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그 남자분인데 다이아몬드 사장님도 신장 투석 직전까지 가서 우리 제품을 통해서 회복했잖아요. 정상으로 가셨죠. 실제로 신장 기능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제품이 그거 닥터큐민 오리진 커큐민이 그래요. 그래서 요 수치를 보고 신장을 관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데 실제로 신장 관리를 따로 할 건 없습니다. 병원에 시중에 있는 건강식품으로 뭐 신장을 어떻게 관리한다 그거는 뭐 비타민C를 먹어야 되고 오메가를 먹고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닥터크림인 오리진으로 신장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장을 어떻게 정말 잘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통풍 남자분들. 근데 이제 우리 제품이 들어가면 또 일시적으로 통풍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전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통풍이 재발이 되면 질문을 하셔야죠. 진짜 처음에 본인들도 통풍이 왔을 때 그 통증이라는 게
느낄 거예요. 알 거예요. 근데 호전으로 오는 통풍의 통증은 그때보다는 적어요. 그리고 그 통풍으로 지속되는 시간이 보통은 한 달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보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호전으로 오는 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닥터큐민 오리진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신장이 약하면 이명이 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장은 뭐하고 연결돼 있다? 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명이 잘 들릴 수 있는데 신장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자, 우리가 신장에 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신장에 돌이 있어서 돌을 깨야 된다. 그래서 칼슘을 못 먹겠잖아요. 근데 절대로 신장에 돌은 칼슘이 많아서가 아니라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슘제를 더 먹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먹겠는데 지금은 칼슘을 더 먹게 합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로결석에 대해서 연구 결과 해가지고 뭐 담석화 요로결석 뭐 연관성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요로결석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을 제한한다. X, B 나오죠. 칼슘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혈액에 칼슘이 1%가 있어야 되죠. 왜? 산도, pH 농도를 조절하거든요, 칼슘이. 근데 이게 칼슘이 없으면 농도가 문제가 생겨 사망해요, 죽어요. 우리 몸에 큰 병이 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뼈에서 10개를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빼면 1개를 쓰고 9개를 혈관으로 버려버리는 거죠. 혈관에 버려버린 애들은 어디로 돌아요? 신장으로 가겠죠. 걸러서 그래서 신장에 사구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칼슘이 자꾸 내 뼈에서 10개씩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뭐가 와요? 골다공이 오죠. 근데 골다공이 와서 오는 증상, 병이 그냥 신장에 돌이 생겨서 돌로 깨는 게 통증 깨는 게 나을지 신장의 돌깨기 자 골다공으로 와가지고 칼슘을 먹어서 뼈를 채우는 게 나을지 그래서 의사들은 골다공을 신경 안 쓰고 신장에 돌이 중요하니까 신장 의사는 뭐예요? 칼슘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소비자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이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돌을 깨요. 근데 골다공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 깨시겠어요? 골다공 오는 게 나으세요? 하니까 자기는 돌을 깨겠대요. 그래서 칼슘제를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돌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어르신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칼슘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사장님들 칼슘이 잘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제품 닥터큐민 오리진을 먹어도 칼슘이 잘 흡수가 됩니다. 왜? 음식으로. 음식에 칼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 돼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칼슘이 빠져나가고 골다공이 오냐면 먹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장의 흡수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으로 들어오는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뼈 밀도가 떨어지는데 그 골다공이 생기면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치매죠. 그리고 뼈가 어떻게 돼요? 으스러지죠. 고관절이 부러지고 수술하고 나서 2번 하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그거 하죠. 기부스 하죠. 근육 다 빠져요. 근육 다 빠지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절대로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닥터큐민 오리진을 먹고 그래도 제가 칼슘이 부족합니다라면 우리 회사의 멀티비타민을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칼슘만 먹어서 흡수가 안 되니까 뭐예요?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칼슘, 비타민 B군, 비타민 C 다 들어가 있는 이 영양소 복합체를 먹어야지 피로에 만큼 쓰고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뼈가 부족하니까 칼슘 먹어야지, 비타민 D를 먹어야지, 비타민 K를 먹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양소를 따로 드시면 안 돼요. 같이 복합으로 드셔서 어떻게 필요한 것마다 쓰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배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멀티비타민의 역할이에요. 자, 비타민 C를 많이 먹을수록 요로결석을 예방에 도움이 아니죠. 비타민 C가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생깁니다. 높여져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메가요법 하시는 분들은 돌이 생긴다. 돌이 생긴다. 그래서 비타민 메가요법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타민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몸에서 흡수하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ml 우리 제품을 흡수하면 거의 99%를 흡수하지만 1000ml를 흡수하면 50%만 흡수되고 2000ml를 하면 그게 절반이 또 흡수가 되고 흡수밖에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흡수가 안 돼요. 그렇지만 걔가 내 몸에 많이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적당히 그래서 우리 저희 회사 제품에 있는 멀티비타민을 먹는 게 복합체를 먹는 게 홀랐다. 비타민 C도 있고 칼슘도 있고 D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거기에 홍경천까지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뼈가 약하고 먹어야 된다면은 멀티비타민을 권하면 됩니다. 자, 빌리노겐 아까 제가 적혈구가 어떻게 장에서 흡수가 돼서 소변으로 해서 신장으로 간다라는 거고 요산 통풍이죠. 그죠? 엄지발가락에 통풍, 요산이 모여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입니다. 그래서 신장으로 올 수 있는 질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폐기능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폐가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 잘 알죠? 여기 있죠. 자, 여기가 기관지예요. 근데 요 기관지 옆에 식도가 따라 내려오겠죠. 그래서 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요렇게 내려오죠. 그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 폐는 뭘로 감싸져 있어요? 갈비뼈로 감싸져 있어요. 근데 이 갈비뼈로 감싸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소중한 장기가 있다는 말이죠.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폐 중앙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럴까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져 있는 산소를 걔가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서 어디로 보내요? 폐로 보내죠. 폐로 보내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후 하고 우리가 뱉어내면 산소를 하고 들이마셔서 폐 쪽에 산소를 실어서 혈액에 다시 심장으로 보내서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폐는 같이 일을 합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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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심장이 약하게 타고났어요. 약하게 타고났어요. 그러면은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애인데 약하게 타고난 애들은 어때요? 힘드니까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사장님들 돼지 염통 들어보셨죠? 염통. 염통이 동그랗게 주먹만 하죠. 그죠? 심장이에요. 그거 썰어서 드셔보셨죠? 근육으로 돼 있어요. 쫄깃쫄깃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거 맛있다고 저는 심장인지도 몰랐어요, 염통이. 근데 이게 뭐냐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으로. 자, 근데 이렇게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힘들어. 죽을 때까지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다 보니까 얘가 힘드니까 몸에 심장이 근육이 생겨요. 근육으로 커져요. 심장이 커져 버렸어. 심장이 커지니까 어때요? 폐 중앙에 있다가 커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다든가 예를 들어서 좀 힘들다고 하면 심장이 막 바운스 바운스 막 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폐를 밀어요. 폐를 미니까 호흡이 가쁜 거예요. 숨이 차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걷다가 숨이 차서 어떻게 돼요? 쉬는 거죠. 그게 숨이 찬다는 말이 뭐냐면 걸으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심장이 막 방방방 뛰죠. 그러니까 어떻게? 폐를 밀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약해져 있는 폐가 밀리니까 호흡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는 어디에 있다? 심장을 중앙으로 끼서 폐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폐로 뭐가 연결돼요? 이 하얀 관이 연결되는데 이게 뭐다? 기관지. 기관지예요. 이 기관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나무 가지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 나무 가지처럼 연결돼 있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폐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포도송이 같이 생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혈액이 들어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체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어떻게 기관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혈관으로 가죠.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서 혈액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들어와요? 이 기관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큰 기관지로 이렇게 기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냥 코로 숨을 쉬면 코로 숨을 쉬면 코를 거쳐서 기관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추운 겨울 같은 날은 데워지죠. 공기가 코를 통해서 기관지로 내려가서 폐로 가면 따뜻하게 그 가는 동안에 그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데워져요. 데워져서 폐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입으로 숨을 쉬면요. 찬 공기가 바로 어디로 가요? 기관지로 가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걸러지는 게 있어요. 균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 균, 세균, 찬 공기가 바로 기관지로 들어가서 폐로 가기 때문에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기관지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스크, 추운 날은 찬 공기를 안 들어가도록 마스크를 쓰고 입을 벌리고 자면은 어떻게 기관지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그래서 입안을, 이게 뭐죠? 혀가 갈라지는 입을 자꾸 벌리고 자면 염증이 생겨서 혀 갈림도 생기는, 갈라지는 거 있죠? 그것도 생기고 구내염도 잘 생기는 거.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코로 숨을 쉬어도 균이 들어가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어떻게 기관지염이 생기는데 그래서 폐 엑스레이 찍으면 허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염증이 차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폐포가 문제죠. 폐포에 산소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산소를 이렇게 교체하는 곳인데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가래가 생기고 여기에 섬유종이라 해서 딱딱해지고 그리고 결핵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병이 생기는 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가득 찼다. 결핵이 걸렸다. 폐렴이 생겼다. 그러면 이 폐포가 손상을 입어요.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아예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폐포가 손상을 입으면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숨이 차다. 숨이 차다. 숨이 차고 숨이 차다 보니까 어떻게? 목숨. 목까지 끄떡끄떡끄떡거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그러면은 이렇게 폐가 이제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자, 찍었어. 그러면은 폐활량이라고 해서 폐활량이 감소가 있고 증대가 있어요. 감소가 있는 거는 폐포의 산소량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르막을 오를 때 어떻게 돼요? 오르막을 오를 때 숨이 차다. 그러면은 증대가 있어요. 증대. 증대는 폐포가 커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운동을 과하게 하는 운동선수들, 그리고 기침을 오랫동안 많이 했다든가, 또는 가스 앞에 뭐 안 좋은 환경에 일을 했던, 그러니까 폐포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폐포, 폐활량을 물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폐총량에서 여기에 폐조직 대면적 병리 변화 징조라는 이 문구가 뜨면은 이거는 폐포 조직이 손상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폐포가 손상 입었다. 기침을 예전에 오랫동안 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한 달 늦게 기침하신 분들, 뭐 천식 있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폐포가 손상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폐조직 대면 병리 변화 징조라는 데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폐기종이라고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폐포가
어떻게 커져 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폐가 기능이 약하다. 자, 폐 기능이 약한 이유 하나 더. 대장 기능이 약하면, 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폐 기능이 어떻게 된다? 약하다. 왜? 대장이 약하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로 알레르기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오장육부에서 부부장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대장 기능을 같이 보시면 좋으세요. 왜냐하면 독소가 어떻게 돼요? 피를 타고 대장의 변비가 심해서 장 누수가 생기면 혈관으로 타죠. 혈관으로 탔던 그 찌꺼기들이 어디로 먼저 가요? 폐로 가죠. 그래서 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 저항력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예요. 기도가 약해졌을 때 숨이 찰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요거 있죠. 동맥 혈의 산소 함량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기관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기침을 많이 한다. 이렇게 여기에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기관지가 좀 많이 약하셔서 주로 목 감기 많이 걸리시겠네요. 라고 물어보면 맞대요. 기관지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산소 함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소 함량이 떨어지니까 기관지가 마르는 거죠. 마르고 산소량이 늘어나면 또 어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기관지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염, 목감기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폐 한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폐하고 요렇게 폐포. 아까 제가 꽈리처럼 생긴 이 폐포에 혈관이 연결돼 있어요. 동맥, 이거는 정맥이고요. 요게 동맥이에요. 폐동맥. 빨간 색깔이 우리가 동맥이라죠. 그죠? 파란색은 정맥인데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폐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여기 오면 산소를 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산소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폐의 역할이에요. 근데 한번 손상을 입어버리면 폐포가 힘들다, 세복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횡격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왜? 폐 밑으로 횡격막이 이렇게 막이 있죠. 그 횡격막 밑으로 이렇게 위장, 식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횡격막에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 그 폐하고 위장하고 이렇게 막아 놓는 막이 있어요. 막이. 그러면은 그 막에 위장이 내려가는 그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식도라고 하죠. 식도.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식도가 내려가는데 내가 긴장을 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신경막이 딱 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요 주위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